네, 여러분, 그 2차 함수 영상을 올려줘야 되는데 너무 늦어졌어요. 큰일이네. 여러분 12시에 꼭 보라 그랬는데. 자, 일단 볼게요.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을 것 같고 2차 함수의 그래프만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2차 함수 그래프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사실 딱 두 가지기는 해. 우리가 만약에 x의 뭐 n제곱으로 사실 일반화할 수 있기는 합니다. 내가 x의 n제곱이라는 어떤 다항함수가 있을 때 항상 성립하는 비율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가 a를 잡을게. 여기는 a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거를 S1, S2라고 한번 해보자면 S1 대 S2는 항상 n 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차피 2차 함수만 할 거잖아. 2차 함수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가 만약에 x의 제곱이야. 그럼 내가 어떤 점을 잡더라도 a고 a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S1 대 S2가 몇 대 몇이 된다는 거예요? 2 대 1의 비율이 된다고. 그래서 이 넓이의 비가 2 대 1이라는 걸 알아두면 사실 생각보다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요.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거 첫 번째가 이거인 거고 두 번째는 2차 함수가 어떤 기준선을 가지고 길이 b가 어떻게 되는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y는 ax 제곱 최고창의 개수가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랬을 때 내가 여기를 뭐라고 잡을까요? 여기를 l이라고 잡고 싶은데 그러면 k 알파로 잡을까? 알파로 잡자. 그럼 저 l의 길이는요. 항상 최고차항 개수 곱하기 알파 제곱 이렇게 됩니다. 사실 별거 아니기는 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써볼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y는 3x 제곱인데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 그럼 여기 2랑 마이너스 2죠. 내가 궁금한 건 요거잖아. 이거 L이라고 한다 그랬죠. L은 뭐라 그랬어? 지금 여긴 0일 거 아니에요? 중점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0, 0 넣어볼게. 그럼 이거 뭐 나와?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 나오는 거죠. 그래서 L은 이제 여기다 절대값 씌울게요. 길이니까. 그러면 L은 뭐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지. 근데 이 12가 나온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지금 0을 대입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온 거야? 최고차항 개수 당연히 곱해지는 거죠. 그리고 얘 곱하기 얘가 2 곱하기 2가 나왔어. 이 2랑 2가 뭐야? 얘가 중점이니까 얘 곱하기 얘라고요. 어차피 얘랑 얘랑 길이 같은 거잖아. 그냥 그게 들어간 것뿐이야. 이게 0이 아니어도 당연히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모양이 자주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 이 길이는 최고차항 곱하기 예제곱인 거를 알아두면 아주 좋아요. 선생님 이게 꼭 x축이어야 되나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만약에 y는 3과 만나는 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럴 때에도 여기를 베타라고 잡으면 요 길이 있지. 요 l이라는 거는 최고차항 a에다가 베타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알아두면 사실 좀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거는 아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긴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어떤 2차 함수가 있을 때 이게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x랑 fx를 ax 제곱 플러스 최고차항 개수를 담당하는 애를 fx라고 잡아볼게. 내가 이거를 그냥 확대해서 한 거라 좀 정신이 없네요. 새로 쓸까 그냥?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fx와 gx 한번 생각해보자. fx를 2차 함수라고 잡겠다는 거야. ax제곱 플러스 이렇게 잡고요. gx는 뭐 1차 함수니까 상관이 없어. 이때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알파,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잡을게요. 당연히 이 점의 좌표는 알파, f 알파일 거고 교점이니까 알파, g 알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 베타도 마찬가지. 이거는 베타, f 베타일 거고 요거는 베타, g 베타라고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요. 이 두 함수의 교점을 나타내는 방정식 그러니까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가 있잖아. 근데 이 교점의 의미를 기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점의 의미가 뭐야? 우리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어떤 x값을 대입했을 때 f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결과값이나 g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결과값이나 알파를 넣은 그 결과값이 같게 되는 애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fx랑
gx가 같아지도록 하는 그런 x를 찾는 방정식이 된 거죠. 괜찮을까요? 교점을 찾는 과정이. 그럼 이걸 왼쪽으로 넘겨주어서 우리가 fx 빼기 gx라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이 방정식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내가 굳이 설명하는 거는 이렇게 잡았을 때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x-알파, x-베타라고 잡으면서도 실제로 이 교점을 이용하는 기하적인 문제가 나오면 자꾸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한 거라고요? 두 함수를 연립을 해보았더니 연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인 건데, 교점의 x좌표를 구한다는 게 같은 x를 넣었을 때 y값도 같도록 하는 x를 찾는 방정식인 거고, 그 방정식을 한쪽으로 이항해서 그냥 풀어준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다가 알파를 넣고 알파를 넣으면 는 0이 되는 거죠. 왜? 아까 f알파랑 fg알파는 같다고 했으니까. 즉 이 식의 해가 알파인 거고 해가 베타인 건데, 지금 요거는 2차식이고 얘는 1차식이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2차식이고 그 2차식의 최고차항 계수를 담당하는 거는 fx가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 fx 빼기 gx는 뭐가 되는 거야? 최고차항은 a가 되는 거고 x-알파, x-베타라고 식이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그 때문인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지금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아니 어떤 방정식이 있을 때 이 방정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이걸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 잠깐, 여기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가자. 지금요, 그래서 내가 뭐 했냐면 fx 빼기 gx는 0이라고 했지. 이 fx 빼기 gx는 0을 식으로 나타냈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이걸 다시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x축에서 최고차항 a는 양수인 상황이었으니까 알파랑 베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지 않아요? 즉 연립하는 과정은 f 빼기 g를 하는 과정은 얘네들을요 x축으로 눌러내는 과정인 거야. 이게 x축으로 내려오도록 눌러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얘기 왜 하냐면 이거 한번 생각해봐. 그럼 fx 이렇게 있고 gx 이렇게 있대요. 여기 알파야. 얘가 ax 제곱으로 시작해. 그럼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fx 빼기 gx는 뭐예요? 최고차항 계수 a고 무엇을 중근으로 가지는 x-알파, 알파를 중근으로 가지는 이런 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fx 빼기 gx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x축이 되도록 눌러낸 그래프라고요. 아래로 누른 거야. 누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심화 문제들에서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이렇게가 되겠죠. 이게 f고요. gx 얘를 뭐 bx 플러스 어쩌고로 갈게요. hx 얘도 bx 플러스 어쩌고로 갈게요. 뭐 mx라고 잡을까요? 이것도 bx 플러스 어쩌고로 갈게요. 그럼 봐봐 얘들아, 얘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오메가 이렇게 잡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요 이거는 내가 fx 빼기 gx를 한 거랑 fx 빼기 hx를 한 거랑 fx 빼기 mx를 한 거랑 걔네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fx 빼기 gx는요 알파, 베타를 해로 가지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되는 형태라고요. 알파, 베타. 근데 fx를 내가 ax제곱이라고 잡았으면은 얘 최고차항 계수가 ax제곱인 거는 똑같죠? 괜찮지? 그 다음에 f 빼기 h는 똑같은 식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감마, 델타 이렇게 된 거지. 즉 축을 여기로 평행 이동한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지. 얘네가 평행 이동하다면 얘네를 눌러주는 과정이 결국 이 2차 방정식을 위아래로 내리는 과정이랑 똑같다는 거야.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fx 있을 때요 내가 x축에 만약에 접한다고 한번 해볼게. 여기에 y는 k가 있다고 해볼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거의 2배인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쵸?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자,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당연히 감마 더하기 델타일 거고요. 얘는 2배의 오메가일 거라고요. 왜요? 이 그래프가 ax제곱 플러스 어쩌고
였어요. 이 그래프도 ax제곱 플러스 어쩌구 였어요. 그러면 요 두 그래프가 얘는 예를 들어서 y는 1과 만나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예를 들어 y는 2와 만나는 그래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요. 지금은 한쪽으로 다 눌러냈으니까 이게 무조건 x축으로 맞춰져 있기는 할 건데 지금 이 축과 평행한 그래프만 평행 이동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2차 함수의 축은 항상 동일한 거잖아. 우리가 이 둘의 합 혹은 요 오메가의 2배 모두 다 똑같은 거라고요. 이해될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약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꾸 막 횡설수설하는 것 같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fx를요. 이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아예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g는 마이너스를 만들자. 그러면 5x 플러스 7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런 그래프가 만약에 있는 거야. 그러면요. 요 두 점 있잖아. 이 두 점이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 빼기 g는 fx 빼기 gx는 최고차항 2고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괜찮죠? 근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이 fx 빼기 gx를 생각해봐. 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잖아요 지금. 그게 이거라는 거잖아. 근데 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아요? 사실 2x 제곱 마이너스 6x는 8 이렇게도 볼 수 있지. 무슨 얘기야? 2x 제곱 마이너스 6x라는 그래프와 y는 8과의 교점도 알파랑 베타라고요. 이해돼? 이 그래프 빼기 이 그래프로 본 거야. 오케이? 혹은 이걸 어떻게 봐줄 수도 있어요? 2x 제곱은 6x 플러스 8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않아? 2x 제곱은 6x 더하기 8과의 교점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들은요. 이 2차 함수가 가지는 대칭성을 이용만 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필요한 대로 식을 좀 변형해서 써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조금 돌아오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거를 좀 풀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이 필기할 게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영상을 좀 올려놓는 게 낫겠죠? 일단 올려볼게요.